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자,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 단원이에요. 이제 물리 단원이 끝나고.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자, 생명 시스템은 얘도 모든 시스템 안에서는 다 뭐가 일어나냐면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자,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체계를 바로 생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생명체는 이게 지구 시스템이 뭐였었어요? 수권, 직권, 기권, 외권, 생물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중심이 바로 생물권인데, 생물권을 구성을 하고 각각의 생명체는 이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여러 요소가 다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죠. 우리 몸 안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기관, 개가 있죠. 기관개. 그죠?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소화계 하는 기관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에 해당이 되고요.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바로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뭐랍니까? 분열을 합니다. 분열.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는 이거는 이제 다세포예요. 단세포 생물은 그냥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 거고, 다세포 생물은 일단 세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 그 다음에는 세포,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은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조직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뭘 만들어내요? 기관을 이뤄내게 되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뤄서 개체를 만들어내게 돼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뭘 가져요? 조직, 개라는 걸 가지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개라고 하는 거를 가지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나와 있네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세포, 그 다음에는 조직, 기관, 개체가 되는 거고, 식물은 세포, 조직, 개, 기관, 개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성 단계가 다르죠. 자, 그러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세포는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포막은 세포 내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예요. 세포막 밖과 안쪽은 바로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에 해당이 되고요. 안에는 핵과 세포막 안을 채우고 있는 세포질, 생명 활동을 하는 세포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이렇게 형태가 조금 다르죠. 이게 가장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바로 엽록체하고, 그 다음에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기관은 바로 누구만 가져요? 조직은 식물세포만 가지죠. 나머지는 동일하게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액포가 좀 크죠. 여기서 식물세포의 액포를 따로 떼서 보통은 중심액포다라고 불러주는데, 동물세포도 액포가 있어요. 근데 액포가 잘 발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액포는 식물세포만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액포가 동물도 있기는 해요. 다만 식물처럼 저게 크게 잘 발달하지 않을 뿐이지. 자, 그러면 세포 소기관. 이 세포 소기관들이 다양한 기능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핵부터 봅시다.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고, 동그란 공 모양으로 뚜렷하게 잘 관찰이 되고요.
자, 이 핵막이라고 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핵막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막이에요. 이중막. 막이 두 겹이라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고 이 DNA 안에는 바로 여러분들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유전자에 의해서 바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해주고 유전 정보를 발현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저 핵이에요. 핵 안에 있는 유전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보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라이보솜, 뭐 예전 리보솜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라이보솜은 무막 구조예요. 막이 없어요. 무막 구조에 해당이 되고 아주 조그만한 알갱이 형태의 모양이고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단백질을 합성을 해주는 기능이 가장 커요.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을 서로 연결해줘요.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던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그냥 막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DNA의 유전 정보, 이 유전자에 따라서 바로 아미노산을 연결시켜주는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라이보솜에 해당이 되는데 라이보솜은 그냥 두 군데 있어요. 세포질에도 그냥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냐면은 소포체에 붙어 있는 소포체가 있어요. 소포체에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소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세포질에 있는데 특히나 소포체에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소포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거친면 소포체라고 불러줘요. 거친면 소포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소포체 나왔네. 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얘는 막이 한 겹이에요. 그래서 아까 핵막은 이중막인데 얘는 한 겹으로 된 단일막 구조고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핵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핵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핵막에서 어떤 단백질을 합성을 하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소포체 안으로 오면 소포체에 아까 붙어있던 이 라이보솜이 그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을 해줘요. 일단은 소포체 바깥에서 단백질 합성을 하고 합성된 단백질을 잘 가공을 해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에 필요한 다른 부위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소포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포라고 하는 거는 작은 뭐예요? 포, 낭, 보자기 같은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골지체는 소포체 바깥에 있거든요. 얘도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이 골지체에 해당이 돼요. 골지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저장을 했다가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해요. 그래서 분비 기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분비세포가 많은 곳에 골지체가 좀 많이 존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핵에서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핵 바깥에 있는 이렇게 지금 이 동글동글 조그만한 게 깨처럼 붙어 있는 제가 라이보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소포체가 바로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거친면 소포체예요. 거친면 소포체가 아니면 그냥 얘가 안 붙어 있는 소포체도 있어요. 그런 소포체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매끈면 소포체라고 하는데 이 매끈면 소포체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지방을 합성을 합니다. 네, 지방을 합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매끈면 소포체고 거친면 소포체는 저렇게 뭐가 붙어 있어요?
라이보솜이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소포체에서 골지체 쪽으로 이렇게 단백질을 보내면 얘가 실제로 세포막 바깥으로 막을 싸서 이렇게 분비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골지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엽록체하고 마이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또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이 둘도 무슨 구조냐면은 이중막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야 되는 게 이중막 구조를 가진 애랑 단일막 구조를 가진 애랑 아예 무막 구조를 가진 애랑 세포 소기관이 크게 막의 구성에 따라 세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중막을 가지는 게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단일막을 가지는 게 골지체, 소포체, 무막 구조가 라이보솜. 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에 따라서 세포 소기관을 구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엽록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고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거는 얘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녹색 색소인 엽록소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을 띠고 있고 얘도 이중막 구조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녹색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데 누가 흡수하냐면 바로 녹색 색소인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줍니다.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원료로 해서 포도당이라는 거를 합성을 해요. 그리고 이게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는 입자가 작은 단위체를 갖다가 고분자인 포도당이라는 걸로 합성을 해내는 동화작용에 해당이 돼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그리고 저렇게 무기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갖다가 유기물인 뭘 합성을 해내는 겁니까? 포도당이라는 거를 합성을 해내는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추가적으로 뭐도 발생을 시켜줘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산소도 함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약간 소세지처럼 생겼죠, 보통. 이렇게, 그죠? 보통 케찹 발라놓은 소세지 마냥 생겼는데,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얘도 이중막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얘는 뭐가 일어나는 장소냐면은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교환의 호흡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광합성의 반대 반응이에요. 산소랑 유기물, 이걸 유기물을 보통 우리는 호흡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의 영양소로 사용을 하는 3대 영양소 탄단지가 바로 호흡 기질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소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하고 결합을 해서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 나중에 배웁니다. ATP라고 하는 생명 활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어떤 물질을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을 하거나 하는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작용이 반대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고, 물질을 고분자 물질을 합성을 하는 동화작용이라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세포 호흡은 열이 방출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세포 호흡은 발열 반응이고, 고분자 물질을 분해해서 저분자 물질로 쪼개버리는 이화작용이라는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인 이화작용이 바로 세포 호흡이고, 동화작용인 흡열 반응이 바로 광합성에 해당이 돼요. 정확하게 둘이 반대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포 봅시다. 액포. 액포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얘 또 무슨 구조예요? 단일 막 구조예요. 막 한 겹으로 되어 있어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여기서 얘를 식물의 무슨 기관이다? 보통 배설기관이다. 왜 노폐물을 배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고 보통 배우는데,
이 노폐물을 저장하는 기능보다는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식물체 내에서 수분 양을 조절해줘요. 예. 그러니까 수분 양을 조절해준다는 소리는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체액의 농도인 삼투압이라는 거를 조절을 해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삼투압 조절을 해준다. 주로 식물체에서 크게 발달해서 중심 액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래된 식물일수록 액포가 더 잘 발달되어 있어요. 예, 큽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세포막. 이게 바로 세포 구조랑 비세포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저 세포막이에요. 예?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한 겹의 얇은 막으로 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왔던 막 있잖아요. 세포 소기관을 이루고 있는 모든 막은 다 세포막처럼 생겼어요. 전부 다. 다른 구조를 가진 애들은 없어요. 자, 막으로 세포 내부를 외부랑 분리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생명체 내부 외부를 구분을 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기능이에요. 세포 안하고 밖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을 해줍니다. 이거 세포막은 뒤에서 다시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울 텐데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을 해줘요.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해서 선택적으로 투과를 해줘요. 투과를 해줄 때 선택적으로 투과를 해줍니다. 어떤 물질이 필요한 거는 안으로 들여보내고 필요하지 않은 거라든가 또는 어떤 물질의 특징에 따라서 들여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들여보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포벽은 식물의 세포막 바깥쪽, 얘는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단단한 벽이고 얘는 이제 식물은 뼈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무 껍질, 나무의 그 단단한 부분이 다 세포벽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식물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섬유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요 세포벽에 해당이 되고요. 세포 내부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요. 주성분은 셀룰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룰로스가 누구랑 비슷하냐면 녹말이랑 비슷해요. 녹말도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고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도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건데 중요한 거는 저 셀룰로스는 우리가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런데 녹말은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죠. 참고로 식물도 저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는 없어요. 아니죠, 식물이 아니라 초식동물도. 그래서 소 같은 경우도 소화 효소가 없어가지고 저거를 윗속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소화를 해냅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보자. 자, 1번은 55X5죠. 이게 틀린 이유는 세포는 생명 현상을 나타내니까 생명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세포, 그 다음 뭐예요?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은 조직으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여러 종류의 세포죠. 그 다음에 니은은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맞고, 니은은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죠. 기관, 개가 없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거는 엽록체하고 세포벽이죠. 네.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래요. 세포 소기관 A. A는 여기 뭐냐? A가 엽록체네요. 그죠? A는 엽록체. 그 다음에 B는 핵. C는 C가 여기 알갱이 같은 거예요. 그죠? 라이보솜. 자, 그 다음에 D는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E는 뭐예요? 세포벽이죠.
자, 6번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합성을 한다. 이거 엽록체죠.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거는 마이토콘드리아 D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동물 세포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과정이래요. 자, 핵 속에 있는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라이보솜에서 아미노산을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 합성된 단백질은 어디를 거쳐? 소포체를 거쳐서 골지체로 이동이 된 후에 막으로 쌓여서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순서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알겠죠?